영화 나비잠에서 여주인공 료코는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한국 유학생 찬에는 료코의 만년필을 찾아주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료코는 이제 글이 아닌 말로 책을 쓰고 싶다며 글로 옮기는 작업을 찬에게 부탁하게 되면서 둘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루하루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지게 되고 그녀의 알츠하이머는 점점 심해집니다. 외출할 때 문을 열고 나가거나 병원에서 대기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만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료코가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점점 일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무언가를 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결국 망치로 수도꼭지를 부수고 맙니다. 책이 주는 이로움 중에 하나는 바로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 쓴 책, 내가 알던 그 사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를 그저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병으로만 단정 지었었는데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존엄성과 자존감, 기억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오는 무력감, 두려움, 공포, 혼란스러움 등 여러 가지 감정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웬디 미첼은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영국에 사는 58세 여성입니다. 저자는 이혼 후에 생계를 위해 청소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 소속으로 20년간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성실한 베테랑이었는데요. 일을 하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으로 두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머릿속이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할 수 없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치매를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치매를 앓는 사람을 내 키만한 책꽂이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맨 윗칸 오늘 아침에 뭘 먹었나 같은 가장 최근의 기억이 들어있습니다. 어깨 높이에는 50대쯤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때에 익숙하게 손을 뻗어 그 칸의 책을 꺼낼 수 있습니다. 무릎개에 꽂힌 책은 20대의 기억입니다. 치매가 생기면 책꽂이가 좌우로 마구 흔들리고 늘 맨 윗칸의 책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책을 위로 솟게 해서 때로 가장 최근의 기억이 아래쪽에서 젊은 시절의 칸에서 나온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선명하지만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그녀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 힘겨운 삶들이 고스란히 펼쳐집니다. 이 책은 환자로서 그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과 용기의 기록입니다.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 길에 그녀는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전거로 바꾸어 보았지만 자전거를 타도 우회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좌회전만 해서 빙빙 돌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매년 딸들의 생일날 그녀는 한 번도 잊지 않고 딸들에게 생일 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딸의 생일날, 그녀는 축하 인사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에서 놓치고 맙니다. 그녀는 점점 기억을 잃는 공포를 직감합니다. 그 순간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움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닙니다. 78통의 메일 속에 수라는 친구 이름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키보드의 글자들이 상형 문자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아무 키나 눌러서 보냅니다. 친구 수는 웬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하고 그녀가 쓴 편지를 똑같이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수가 보낸 편지를 써서 몇 번이고 주고받기를 반복한 끝에 저자는 글자가 차례로 형태를 띠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삶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치열하고 고통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료코는 차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이 그에게 녹음기를 전합니다. 저기 먼 나라에는 이름도 살던 곳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다 기억을 한대. 저는 이 책을 읽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료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의 감동과 여운이 더 깊이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뇌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허술한 첫 번째 책꽂이와 다른 책꽂이가 있지요. 이 책꽂이는 튼튼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책꽂이입니다. 이 책꽂이가 더 튼튼하고 더 유연해서 거기에 꽂힌 책들은 더 오래, 더 안전합니다. 친지가 최근에 다녀간 일을 잊는다 해도 같이 있을 때 느낀 사랑과 행복과 편안함 같은 감정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 심지어 방문 사실을 잊을지라도 그들을 보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낀 것은 압니다. 그러니 치매 환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방문을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기억을 못하면 감정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짐작했었으니까요. 매일매일의 작은 일조차 그녀에게는 삶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약을 챙겨 먹고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는 일들이 말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열정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치매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갑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보고서이자 희망과 용기의 기록입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준 고마운 책입니다. 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